안녕하세요. 능희고등학교 역사학랑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제국 그리고 광무개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개되고 끝나게 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제국은 1897년에서 1910년 사이에 존속했던 국가 중에 한 개였거든요. 이름 그대로 제국이요. 제국. 황제의 국가다. 이런 이름이 여기 명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국내적인 요소로 봤을 때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 독립협회 등등에서 아간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던 이런 고종을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만민 공동의 모습들이 나왔다 봤었고요. 또 하나가 이런 자주 독립국가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씩 러시아의 식민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주적으로 독립국가를 만들자 이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고 국외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국제적인 여론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러시아의 이런 야욕에 따라서 이런 주변 여러 국가들도 이런 대한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결국 이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한 다음에 요 광무라고 하는 이런 연호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연호는 황제 국가만 쓸 수 있는 이런 달력 체제 할 수 있거든요. 광무 1년, 광무 2년. 그런데 이런 연호를 쓴다. 이제 조금씩 황제로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이런 고종이 황궁을 한 다음에 이 환구단에서 이제 황제로 이제 제후국의 왕이 아니라 황제로 즉위를 한 다음에 이런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대한제국의 선포에 따라서 이런 그대로 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전제군주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1899년에 반포되었던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국 국제. 이 대한국 국제는 1899년에 이제 반포하게 되는데 이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함에 따라서 고종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거든요. 그에 따라 이런 괘씸한 놈들이라고 하면서 공화정이 아니라 전제군주제,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제군주제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요 안에는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 즉 선포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고 황제의 이런 무한한 군주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 즉 고종이 입법, 사법, 행정, 외교권, 군대 통수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규정함에 따라 여기서는 이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이 전제 군주제, 아까 말했듯이 황제가 모든 것을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전제 군주제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한제국 시기에 이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었는데 이런 대한제국기에 있었던 이런 개혁을 이런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1897년에서 러일 전쟁이 발생하는 1904년까지를 이런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을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옛것을 본받고 새로운 것을 참고하겠다. 어쨌든 옛날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광무개혁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요소를 봤을 때 이 국내부를 이제 확대하게 됩니다. 이 국내부는 어디서 나왔었죠? 1차 갑오개혁 때 이런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국내부를 설치함으로써 이런 군주권을 조금 약화시키고 제한을 걸려고 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이런 광무개혁 시기쯤에는 이런 국내부의 기능을 엄청나게 확대를 시킵니다. 그에 따라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개혁의 중심 기구로서 국내부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국내부를 확대시킴에 따라서 왕실의 사무, 즉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경우에는 이 원수부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 군권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게 되는데 이런 군대는 황제가 직접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고 경제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 양전 사업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땅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토지를 조사함에 따라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는 이 지계를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지계는 수능에 이제 기출된 바가 있거든요. 지계는 이제 지계 아문에서 이제 조사된 토지에 따라서 이제 토지 소유권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제 지급해 준 것이다. 이런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생산 시설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개혁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근대 시설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전화를 가설한다든지 전차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모습도 있으며, 교육은 기술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실업 교육을 강조를 하고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광무개혁 그리고 대한제국의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런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이제 의의와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은 페이지 98페이지고 여기에 다양한 자료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의는 자주 독립 그리고 이런 근대 국가를 이제 지향하는 모습이 있고,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자주적인 개혁의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집권층의 보수성 그리고 부패 그리고 열강의 간섭 등등에 의해서 널 전쟁이 발생을 하자 좀 흐지부지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시험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국권이 빼앗기는 과정 등등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